좀 더 와볼게요. 자, 여기 업무무관 이쪽이 실기하고 좀 많이 관련돼 있어요. 자, 보시죠. 자, 회사가요, 차입금이요, 총 4개를 가지고 있대. 4개 가지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차입금 10,000원 빌렸고, 40%의 이자율로 빌려가지고, 이자는 4,000원을 주는데, 그 4,000원의 이자는 전부 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라고 가정할게요. 그 다음에 또 10,000원짜리 돈 빌린 게 30%짜리가 있고요. 이자를 3,000원 내고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예, 요거 쓰고 있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건설 차입금이다라고 아까 했던 건설 자금 이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나머지 2개 있죠? 이 나머지 2개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돈 빌린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순위 부인 대상이 아닌 이자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총 차입금이 40,000원, 총 이자 비용이 10,000원 있고요. 회사는 별장을 4,000원짜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자, 일단 우리가 먼저 선순위로 부인을 해야 되는 게 1순위가 지금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있고요. 그 다음에 2순위는 없고 3순위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해보면, 자, 일단 우리가 4,000원은 우리가 FM대로 하면 49.5%는 기타사의 줄이고요. 나머지는 대표자 상여가 되겠죠? 그래서 FM대로 하면은요,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원천징수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건설자금 이자는 무조건 유보 자산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 회사는 비용 처리 한 거로 출제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셨죠? 자, 이제 세 번째, 이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이자. 자, 보시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예요. 자, 보실게요. 뭐냐면, 이 업무무관 자산이 만약에 요 차입금 있죠? 여기. 이 별장을 회사가 은행에서 돈 빌려서 샀다면 요 이자 비용 부인하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이 업무무관 자산, 별장이 만약에 회사가 벌어들인 돈으로 샀다면 걔는 차입금의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인 못하는 거예요. 이자 비용으로는. 맞죠? 자, 근데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 업무무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별장 가지고 있는 자체가 너무 꼴보기 싫어.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하지 않으면 뭔가 회사가 자꾸 업무무관 자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거 자체를 좀 제재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는 회사가 이 별장을 회사 돈으로 샀는지 은행에서 돈 빌려서 샀는지는 알 수가 없죠. 맞죠? 근데 얘를 제재를 하기 위해서 업무무관 자산을 가지고 있는 걸 제재하기 위해서요. 일단 무조건 가정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차입금 가지고 우리가 업무무관 자산을 샀다라고 무조건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실제 아닐 수도 있지만 무조건 얘를 제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이자 비용들 있죠? 요 이자 비용들은 업무무관 자산과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이자 비용을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가 핵심, 여기가 핵심. 알죠? 여러분이 가끔씩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선생님 여기에 업무무관이라고 안 돼 있는데 왜 업무무관 쪽에 넣으세요라고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알죠? 요게 존재, 이렇게 가정을 해요. 제재를 하고 싶으니까. 알죠? 제발 좀 이자 비용에 업무무관이라고 없거든. 없는데 자꾸 이제 업무무관 쪽에 이자 비용을 넣으니까 여러분들 왜 저걸 업무무관이라고 안 돼 있는데 왜 자꾸 넣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알죠? 그렇게 가정하는 가정. 자, 가정을 해서 우리가 요 업무무관 자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인 대상 이자 비용은 10,000원. 부인 대상 차입금은 40,000원일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 우리가 제가 동그라미 치는 거 있죠? 물론 컴퓨터가 실기 때는 알아서 해주지만
제가 동그라미 친 2만 원의 차입금하고요. 그 다음에 7천 원의 이자 비용은 이미 어디에서 부인이 됐냐면 1순위에서 부인됐고 2순위 여기 2번에서 부인됐잖아요. 맞죠? 그래서 선순위로 부인이 됐는데 다시 차입금 4만 원, 이자 비용 만 원 전부 다 우리가 부인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중으로 부인이 돼버려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선순위로 부인된 차입금이든 선순위로 부인된 이자 비용이든 얘네들은 부인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하고 따져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이해되시겠죠? 부인 대상 이자 비용은 선순위로 부인된 2,000원과 4,000원과 3,000원을 제외한 3,000원이고 그다음에 부인 대상 차입금은 4만 원 중에 차입금 우리가 2만 원 제외 나머지 2만 원 아래는 2만 두 개요. 알죠? 이렇게 되시겠어요, 이거? 물론 컴퓨터가 알아서 해줍니다. 이걸 안 넣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알아서 해줘요, 컴퓨터가. 자, 이것도 컴퓨터 해줍니다. 컴퓨터 해줘요. 그럼 우리가 부인 대상 이자 비용은 3,000원이죠. 3,000원. 근데 여기가 뭐예요? 차입금 가지고 업무 무관 자산을 샀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총 부인 대상 차입금은 2만 원. 그렇죠? 요 중에 4,000원. 이렇게. 예. 그래서 부인 대상 이자 비용 3,000원은 총 차입금 2만 원에 대한 거죠. 맞죠? 이 2만 원의 차입금 가지고 4,000원에 우리가 별장을 샀다라고 봐요. 알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2만 5천 원이면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럴 수 있을까요? 가끔씩 질문 받아가지고 그 실기할 때 만약에 업무무관 자산이 2만 5천 원짜리래. 그럼 여기에 2만 5천 원이 들어와요? 차입금 2만 원 가지고 업무무관 자산 2만 5천 원짜리 샀다고 볼 거야? 미친놈 아니야 이거? 2만 원짜리 차입금 가지고는 최대로 2만 원까지밖에 못 사지. 그렇죠? 근데 2만 원짜리 차입금 가지고 2만 5천 원짜리 샀다라고 볼 거야. 이건 또라이인 거예요, 또라이.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요 분모보다 분자가 크면 1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모보다 분자가 크면. 아셨죠? 물론 컴퓨터 해줍니다. 근데 가끔씩 선생님 왜 금액이 왜 이상해요? 이렇게 가끔씩 질문 하시는 분이 계셔서 사전 차단. 차단. 알죠? 사전 차단. 이렇게 해서 600원. 다 컴퓨터가 구해줍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중요한 건 제가 별도로 꼭 외워주세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컴퓨터 입력 안 해주면 여기 어렵다라고 했을 거예요, 제가. 되셨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의 소득첩 세무조정이에요, 세무조정. 이 세무조정은 또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긴 하는데 이걸 가끔씩 여러분이 고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세무조정이 좀 어렵거든요. 해보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600원을 송금불산입 하는 거 맞죠? 맞죠? 그리고 이 별장이 대표이사 별장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소득처분 뭘까요? 대표이사 별장이라고 하면. 그렇죠? 상여일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워요. 일 것 같잖아요 라는 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무조건 기타사유출, 무조건. 무조건 기타사유출이에요. 그러면 대표자한테 소득세 때린다, 안 때린다? 안 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대표이사 별장인데. 분명히 부당한 유출이어서 대표이사한테 부당한 이득을 준 것 같은데?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가정을 했기 때문에, 가정. 요 가정 자체가 엄밀히 얘기하면 그냥 불합리한 가정이죠. 무조건 차입금 가지고 업무무관 자산을 샀다라고 무조건 보는 거잖아요. 이 업무무관 자산을 제재하려고.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미 우리가 불확실한 가정이죠. 불확실한 가정을 해서 제재의 효과를 한번 달성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한번 뭐 우리가 상여 같은 걸로 하면 두 번 제재하는 거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거 뭐라고 해야죠? 불확실한 가정 아니고 그냥 어거지 가정이죠. 어거지 가정. 맞죠? 이 어거지 가정을 해서 이미 제재 효과를 달성했으니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때리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기타세출해요. 그래서 시험에서 오사계 말문제로 되면 잘 틀려요. 맞죠?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이자는 기타사유출을 한다라고 하면 무슨 개소리야? 업무무관 자산인데. 맞죠? 뭐 대표이사 별장까지 내면 완벽하죠. 여러분 상여라고 하면. 맞죠? 조심.
그래서 나중에 실기 입력하실 때 요거 컴퓨터가 기타 사유 유출 처분함 이렇게 잡거든요. 그게 이상하지 않으셔야 돼요. 상위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가끔씩 그 상위로 돌리시는 분들 계셔. 큰일 남.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영이요. 지금 밥 먹고 왔는데 쉬는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양치질을 못 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그리고 15분도 제 밥 먹기 위해서 드린 건 아니에요. 갑자기 배고파서 그래, 배고파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쓰레기 아니에요. 밥 먹어야 되니까 15분 쉬자.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자, 보시면. 예전에 한번 여기 세무일급 했었을 때 5시간 하면 여러분도 힘들잖아요. 저도 힘들어요, 말 계속 하니까. 근데 그때 꼬르륵 소리가 났나 봐요. 그 녹화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배고픈데 다음날 누가 먹을 거 사오신 거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 사오셨어요? 그랬더니 제 영상 보니까 그 꼬르륵 소리 가지고 불쌍해서 불쌍해서는 안 했지. 사왔어요. 식사 꼭 챙겨주세요. 나 들어갔어 영상인데 어디 영상인지 몰랐어요. 안 찍었거든. 아무튼 예전에 막 트름도 하고 막 진짜로요. 트름하고 무릎 걸려가지고 방구구나. 그래서 예전에 방구 한번 잘못 껴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 거 되게 좋아하나 봐요. 50분 동안 웃더라고. 계속 소를 못했어. 그분이 계속 웃어가지고 뭐 하나만 계속 웃고 막 웃는 소리 들고. 자 보시죠. 이거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남들과는 다른 수업 방식이죠. 남들과는 다르지, 그죠? 다른 수업 방식, 물론 더러운 걸로.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은 외우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띄우냐면 항상 우리가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실기가 이 공식이 녹아져 있어요. 항상. 알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할 때 여기는 분자죠, 여기는 분모죠 이렇게 설명하려고. 그래서 방금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이자는 일단 이자 비용, 맞죠? 3,000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차입금이 분모였죠? 그 분자가 업무무관 자산. 그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나와요. 우리 시험에 9장하고 12장에서 나오는 용어, 가지급금이에요. 요거. 자, 여러분들 회계에서의 가지급금은 뭐예요? 회계는 나갔는데 뭔지 몰라. 맞죠? 뭔가 나갔는데 왜 나갔지? 이럴 때 쓰는 거잖아요. 세법은 아예 가지금 다른 말. 알죠? 그래서 가지급금이 뭐냐면 좀 이따 띄울 거예요. 이게 업무무관 대여금이에요. 특수관계자 있죠? 특수관계자, 이해관계 있는 사람.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금액을 우리가 가지급금이라고 세법은 그래요. 맞죠? 그러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가지급금 그러면 우리가 업무무관 자산 맞아요? 그대로 숙여보세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 맞죠? 대여금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업무무관 자산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지급금이 올라오는 거예요. 알죠? 근데 어차피 가지급금은 업무무관 자산이니까 여기 그냥 흡수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입력할 때는 얘랑 가지급금 별도로 입력합니다. 알죠? 왜냐? 듣고 버리셔도 돼요. 이유는 하나도 안 중요함. 뭐냐면 가지급금, 업무무관 자산은 지금 하는 우리 교재로 따지면 9장에서만 제재를 해요. 그렇죠? 근데 가지급금은 나중에 12장에서 한 번 또 때립니다. 제재를. 여기서도 제재하고 12장에서 또 때리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지급금은 좀 잘 9장에서 외워주셔야 돼요. 12장하고 또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9장하고 바로 12장 달려갈 겁니다.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뭘 쓰냐면요. 적수라는 개념을 써요. 자, 이게 뭔지 설명할게요. 적수. 그렇죠? 이 적수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은 뭐 세무사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수를 구하라라고 하거든요. 거긴 이론 시험이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이 적수는 우리가 컴퓨터가 알아서 구해주고요. 컴퓨터가 알아서 구해주고 이걸 왜 하는 거냐면 세법상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는 예전에는 적수 다 설명했거든요. 근데 시간만 오래 걸리고 하나도 뭐라고 해야지 실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없어요.
딱 두 동네에서만 나오거든요. 지금 하는 업무무관하고 그 다음에 12장에서 하는 가지급금.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데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 그냥 우리 시험 목적에만 맞게 설명할게요. 그렇죠? 예전에는 일일이 다 했는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시간만 낭비하고. 자,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우리 간주 임대료 있죠, 여러분들? 실제로 간주 임대료는 이렇게 계산해요. 이건 외우지 마세요. 저는 적수 개념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보증금을 받았어요, 보증금. 내가 이제 보증금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보증금을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발생할 이자를 우리가 임대료로 간주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우리 재무회계에서는 우리 월할 계산하죠. 12개월 중에 몇 개월 이렇게. 맞죠? 근데 그거 12개월은 정확한 숫자야, 정확하지 않은 숫자예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할로 해야 돼, 일할로. 맞죠? 그래서 우리가 세법은 전부 다 일할로 해요. 그래서 365일분에 우리가 며칠 요렇게 하거든요. 제가 여기 물음표 썼냐면 보세요,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보증금을 작년도에 받았어요. 보증금을 작년도에 받았어. 그럼 작년도에 받았으면 올해 간주임대료는 1년치가 다 들어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365일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맞지만 만약에 내가 이 보증금을 언제 받았냐면 올해 12월 1일 날 받았어. 12월 1일 날. 올해. 그럼 여기에는 한 달치만 해야 돼. 한 달치. 근데 12분의 1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세법은 야 365일분이지. 이게 정확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나중에 선급 비용도 12개월 중에 몇 개월 계산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다 365분의 몇이에요. 그렇죠? 근데 조심하실 게 회계 가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회계는 12개월 중에 하셔야 돼. 맞죠? 가끔씩 막 법인세를 딴 곳에 또 넣으시는 분들이 계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31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12월 달이 31일이니까. 맞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제가 지금 파란색으로 한 걸로 해볼게요. 이거랑 같은 거잖아요. 아유, 팔 아파. 이거랑 같은 거 아닌가요? 맞죠? 앞에 있는 30일을 이쪽 빼면 되잖아요. 빼면. 맞죠? 그럼 보증금이 31일 내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요걸 365일로 나누면 우리가 1년치 평균이 나와요. 맞죠? 그래서 해당 계정 과목이 며칠 동안 누적되어 있는지. 알죠? 왜냐면은 이거를 여러분들 세금 계산하기 위해서 며칠 동안 있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요. 알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요거는 우리가 보증금의 적수라고 해요. 보증금이 누적돼 있는 거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가 업무무관 자산을 작년도에 샀어. 별장이 작년도에 샀어요. 작년도. 그럼 올해는 1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365일치에 대해서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별장을 올해 12월 1일 날 샀으면 요 이자는 한 달치만 부인해도 한 달치만. 맞죠? 가지금도 똑같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앞에 있는 계정 과목의 적수다라고 불러요. 알죠? 그러니까 세법상, 그러니까 제가 적수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다 세법상 금액을 구하기 위한 도구예요. 적수라는 개념은. 알죠? 그리고 이 적수라는 개념은 기간을 고려할 때 세법에서 항상 써요. 근데 우리 시험 목적상은 기간 고려하는 거 딱 두 개밖에 없거든요. 적수가 9장하고 12장. 근데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건 그래 이 적수라는 건 컴퓨터가 알아서 구한다. 그리고 세법상 금액을 구하기 위한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세무조정을 세법상 금액 가지고만 해요? 아니죠. 장부와 세법의 차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적수 자체는 우리가 세무조정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적수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무조정은 장부와 세법의 차이를 하는 거니까. 근데 이건 세법상 금액만 구하기 위해서 적수 계산하는 거거든요. 아셨죠? 그 정도로만. 물론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입력할 때.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주실 게 뭐냐면 이자 비용으로 안 보는 거하고 가지급금으로 안 보는 걸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입력하지 말아야 되고 입력하시면 난리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말 할 때 암기. 좋은 말 할 때 암기. 자, 일단 여기 선순위 부인액은 제외. 우리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이자 비용이 사순위거든, 사순위. 맞죠? 그래서 채권자 불분명, 비실명 채권증권, 건설자금 이자는 조심하실 게 제외다라는 건 뭐냐면 이자 비용 이해 아니 걔네 셋은 이자 비용 이해 아니에요. 이자 비용 맞아요. 그래서 이자 비용 맞으니까 넣어요. 넣긴 넣는데 계산할 때만큼은 컴퓨터가 알아서 제외시켜줘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제외는 넣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 아닌 걸 안 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넣으면 알아서 제외를 해줘요. 알죠? 그 말? 요걸 외우셔야 돼. 2번. 이 동그라미 2번은 아예 이자 비용이 아니에요. 자, 이자 비용 X. 얘네들은 이자 비용 자체가 아니에요. 근데 동그라미 1번은 이자 비용이니까 입력해야 돼요. 알죠? 자, 열심히 외우세요, 여러분들. 특히 D까지는 냈어, D까지. D, A부터 D까지 꼭 외우신다. 얘는 아예 입력조차 하면 안 돼. 이자 비용을 안 보니까, 법인세에서. 여러분, 어음의 할인 배우셨죠? 어음의 할인. 맞죠? 어음의 할인이 우리가 이제 어음의 만기가 되기 전에 은행에서 돈 미리 땡겨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매각 거래가 있고요. 아마 매각 거래는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안 배우신 우리가 차입 거래라는 것도 차입 거래. 이거 내가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걸 차입 거래다라고 하거든요. 맞죠? 그랬을 때 그 여러분들이 매각 거래라고 배우신 애들을 우리가 실제로는 상업어음의 할인이다라고 불러요. 상업어음의 할인. 상업어음 우리가 은행에서 어음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상업이 아니라 그건 금융이죠, 금융. 맞죠? 그래서 그때는 금융어음 할인료라고 불러요. 금융어음. 그럼 자 질문. 그러면 우리가 자 금융어음 같은 경우에 제가 은행에서 어음을 담보로 돈 빌렸다라고 했죠. 그럼 할인료는 이자 비용 맞아요. 금융어음의 할인료는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에요. 맞죠? 아마 교재에도 금융어음 할인료는 포함이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자에. 그죠? 있지 않나? 있을 거임? 있음? 왼쪽이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건 이자 비용이다라는 뜻입니다요. 오른쪽에 있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은 건 이자 비용 아니다라는 뜻이고. 그럼 상업어음 할인료는 매각거래 얘기하는 매각거래. 매각거래가 만기 전에 어음을 판 거잖아요. 그럼 우리 계정과는 뭐 잡죠? 할인료? 처분손실, 매출채권 처분손실 잡잖아요. 맞죠? 그럼 이자 비용 아니죠? 매출채권 처분손실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했죠? 우리 운용리스하고 금융리스 요거 때문에 한 거예요. 요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운용리스는 정말 차를 빌린 거니까. 알죠? 얘는 임차료라고 했죠. 임차료. 근데 금융리스는 차를 대부분 내가 다 써버리니까 그때는 내가 감가상각하지 리스 회사 상각하지 않아요. 알죠? 그럼 이건 정말로 차살돈은 돈 빌린 걸로 봐요. 차살돈을 리스 회사한테 빌린 걸로 봐요. 그래서 그거 리스료를 뭐로 보여? 거기는 이자 비용 처리하거든요. 금융리스에서는요. 그렇죠? 알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C는 재경관리사에서 배울 수 있게 될 거예요. 뭐냐면은요. 안 적으셔도 돼요. 우리에게 암기가 있잖아요. 그죠? 재경관리사도 외우시는 거니까. 해보자. 무슨 말인지. 이거 뭐냐면 저번에 아마 할부할 때 현재가치에서 현재가치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이때 물건을 인도했어요. 10,000원에 인도, 아니 1,000원에 인도했고요. 그 다음에 요때 500원 받기로 약정.
요때 500원 받기로 약정. 이렇게 받기로 했대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요걸 현재 가치 합니다. 현재 가치. 맞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현재 가치 하게 되면은요. 이때는 우리가 700원, 아마 그때 700원이었나? 700원이에요. 그러면 실제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아요. 회사가. 어떻게 잡냐면 매출 700원. 맞죠? 현재 가치 하면 매출은 700원이거든요. 맞죠?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이거 10,000원. 뭐야? 10,000원은 어디서 나와요?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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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1,000원. 이거 명목가액이다라고 했죠? 왜냐면 나 받을 건 원래 1,000원이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치로 하면 700원이 영업수익이고.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현재 가치로 우리가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현재 가치 하면 할인 발행 차금 이거. 현재 가치 할인 발행 차금. 해가지고요. 현재 가치로 할인했을 때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라는 거예요. 할인은 우리가 반대로 이렇게 땡기는 걸 할인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했죠? 그래서 이게 300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용자들한테 실제로는 요게 이제 이양을 해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요 채권의 1,000원은 명목가액이지만 요 300원만큼은 나중에 이자다라고 이자로 됐거든요. 이자로. 그럼 여러분들이 이자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얘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현실에서는 이자 비용으로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판매자가 아니라 구매자이면 요건 이자 비용인 거잖아요. 판매자는 요거를 까서 이자 수익 잡는 거고, 맞죠? 구매자는 반대로 여기에 매입 채무 외상 매입금 1,000원 이렇게 잡거든요. 맞죠? 현재 가치 할인 발행 참 이렇게 잡고요.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C 하고요. 그 다음에 D 있죠. 연지급 수입이자 같은 경우에는 요게 수입하는 거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자를 주는 막 그런 거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C하고 D는요, 우리가 비용, 이자 비용이 맞는데 그 현실에서는 자산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감안해서 이자 비용으로 안 봐요. 그래서 C하고 D는 그냥 단순 암기. 빨리 끌게요. 여러분들 더 짜증날 수 있으니까. 단순 암기다. 알겠죠? 제발. 그 다음에 2는 듣고 버리세요. 버려요, 제발. 아시죠? 시험에 안 나와요, 2. 자, 2는 뭐냐면, 우리가 중소기업 있죠? 중소기업이 어음달라고 잘 못하잖아요, 대기업한테. 어음달라고 잘 못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만약에 대기업이야, 우리한테 어음으로 팔아. 라고 했는데, 저 싫어요. 언제까지, 어음으로 팔아. 죄송해요. 그죠? 어음 받고 팔아가 아니라, 야, 외상으로 팔아. 이러겠죠? 그럼, 싫어. 어음 좀 주세요. 이놈 새끼야, 뭐 믿어? 나랑 거래 끊을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런 이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뭐냐면 외상값을 제때 안 주거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어음은 만기가 딱 약속이 됐으니까 줘야 된단 말인데 말로 한 외상 안 지켜도 되잖아요. 나쁜 식품 먹으면. 그죠? 그래서 중소기업을 위해 가지고 뭐냐면 그 대기업 있죠? 대기업이 이제 중소기업한테 물건 사잖아요. 물건을 살 때 우리 기업이 그 국가가 운용하는 은행 있죠. 국가가 이제 운용하는 은행에서 대기업 같은 데가 돈을 빌려가면 이자를 되게 싸게 쳐줘요. 그렇죠? 싸게 쳐주니까 그거 가지고 싼 이자로 빌려가가지고 그거 중소기업한테 좀 결제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정책상. 알죠? 그래서 정책 목적상이에요. 그럼 얘는 분명히 이자 비용 맞죠? 맞는데 여기에 들어가 봐요. 이거죠. 기업, 대기업한테 자, 야,
너 이 낮은 이자율로 빌려가지고 중소기업한테 결제 좀 돈으로 해줘. 현금으로 걔네들 융통 자금이 좀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다 빌려줬어. 그리고 이제 이자를 이제 주겠죠. 여기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은행한테 줬어. 어머나? 이거 선순위로 부인되겠네? 어머, 여기 또 송금불산입이란다. 자, 법인세 좀 더 내라. 대기업에 안 빌리게 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자 비용 맞지만 정책 목적상 때문에 제외해요. 알죠? 안 나와 시험에 여기 이는 출제한 적 없어요. 알죠? 혹시라도 높아심에 알죠? 그래서 A, B, C, D는 출제 한 번씩은 다 했던 것들이니까 외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지급금입니다, 여러분들. 이미 했죠? 가지급금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을 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업무와 무관하게 돈 빌려줬으면 뭐 받아야 돼요? 특수관계자한테. 이자 받아야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12장에서는 뭐를 하냐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보잖아요. 12장에서는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보면은 그때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손해보면 이거 짜고 칠 수 있는 거죠. 세금 줄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시가대로 거래를 안 하고 손해보면 제재를 때려버려요. 12장에서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득을 본다 아름다운 놈인 거예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이득을 보거나 적정이자를 받았대. 손해본 게 아니죠. 그럼 이쁜 놈인 거예요. 세금을 더 내려고 아유 자랑스러운 놈 이렇게. 했죠? 근데 여기는 적정이자 받아도 문제 삼아요. 왜? 그냥 외워요? 아니죠. 거기는 손해본 걸, 12장은 손해본 걸 제재하는 동네고요. 여기는 업무무관을 제재하는 동네예요. 적정이자를 받았다고 거기 업무무관 가질금이 아닌 거예요? 가질금 맞아요. 업무무관.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적정이자를 받아도 포함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 맞죠? 9장하고 12장의 제재 목적이 달라요. 맞죠?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적정이자 받았다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여기다가 적정이자 받았네. 손해 안 봤네. 난 특수관계자. 거기 막 12장을 여기다 9장에서 적용하면 안 돼요. 포함이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인데 어머니 목소리인데? 싸울 수가 없어요. 제가 자. 말빨로 못 이기게. 저희 엄마랑도 분명히 어머니가 잘못했거든요. 근데 내가 지고 있어. 그렇죠? 너 너무 논리적이야. 잠시만.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가지급금이 요거였잖아요. 가지급금. 그러면 가수금은 뭘까요? 세법상 가수금은. 세법상 가수금은 그대로 해석하세요. 세법상 가수금 업무무관 차입금이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거에 만약에 여러분이 저희 회사 대표이사고 제가 여러분들의 법인이야. 맞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빌려드린 게 10억이 가지급금이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8억 빌렸어요. 8억. 가수금이 되겠죠. 맞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0억으로 가지급금을 10억으로 볼 거냐 아니면 퉁친 2억으로 볼 거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 요게 세 군데 말문제로 내거든요. 말문제로. 물론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해 주긴 해요. 우리 시험은. 맞죠? 지금 하는 건 말문제 때문에 말문제. 자, 세 군데에서 나오는데 그걸 다 외우면 머리 터져요. 맞죠? 그래서 항상 법인한테 유리하게 합니다. 법인한테 유리하게 해줘요. 그럼 일단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분자가 커지면 부인 대상 업무무관 자산 이자로 보는 게 커져요, 작아져요? 분자가 커지면. 분자가 커지면 요게 커져요, 작아져요? 여러분 분자에 100억을 넣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얘가 커지지. 분자가 커지면 커지지. 그럼 업무무관 자산이자로 보면 이 업무무관 자산이자로 보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법인한테 제재예요, 혜택이에요? 제재예요, 제재. 근데 제가 지금 이쪽 동네에 다 혜택 준다면서요. 요 동일인에 대한 채권 채무가 있으면. 알죠? 그럼 여기가 작아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둘을 퉁치겠다, 안 치겠다? 퉁친다. 그래서 원칙이 상계예요, 상계. 원칙이 상계입니다.
그러니까 제재하는 동네는 퉁 쳐주는 거고 혜택 주는 동네는 퉁 안 쳐주는 거고. 알죠? 12장도 마찬가지겠죠? 12장도 제재하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둘 퉁칩니다. 원칙이. 자, 예외는 뭐냐면 만약에 상계 약정이 있대요. 둘이 상계하게 약정했어. 또는 이럴 수 있죠.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10억 빌려드릴 때는 5%였어요. 이자가.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돈 빌렸을 때는 여러분이 저한테 40% 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자, 우리 퉁치자. 그럼 퉁칠 거예요? 바보죠? 저는 5% 이자밖에 못 받아요. 40%나 맞죠, 저한테. 맞죠? 훔치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그거. 맞죠? 그거 바보야, 바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그거는 가치가 다른 돈이에요. 맞죠? 하지만 말문제, 이거 말문제고요. 실기에서는 컴퓨터 지가 알아서 합니다. 알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잘 외우세요. 자, 열심히 외우신다. 자, 여기는 12장하고도 관련 있습니다. 얘네들은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가지급금을 안 보는 애들이에요. 여기 가지급금으로 안 보는 놈입니다. 그러면 가지급금에 넣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9장이든 12장이든. 출제 많이 했어요. 제가 저 색깔 넣은 거. 자, 동그라미 2번 해볼게요.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여러분들 대표자가요. 부당한 이득을 취해서 우리가 상여로 두드려 맞았어요. 그거는 당연히 대표자 책임이죠. 저희가 부당한 이득을 가져갔으니까. 근데 우리가 또 대표자한테 상여를 때리는 게 어떨 때가 있냐면 우리가 귀속이 불분명할 때. 대표자 네가 책임져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건 좀 억울하겠죠, 대표자 입장에서는. 어이씨, 나한테만 그래, 그러잖아. 그죠? 맨날 그러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짜증나게, 씨. 이거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대표자에 대한 상여 있죠. 그게 이렇게 귀속자가 불분명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를 맞으면 일반적으로 법인이 대신 내요. 왜냐하면 대표자가 그 회사 짱이니까. 맞죠? 그럼 이건 대표자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귀속자가 불분명한데. 맞죠? 그래서 세무서가 그걸 현실을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대신 납부했니? 소득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에 대해서 그래, 그거는 너희가 좀 억울할 만 하겠다. 그러면 이제 대표자, 법인이 대신 납부해 줬어. 그럼 대신 납부해 주고 우리가 가지급금, 대여금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업무 무관하게 빌려준 거죠. 맞죠? 그렇게 보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현실이 현실인지라. 그리고 얘가 좀 억울하잖아요, 많이. 그래서 여긴 귀속이 불분명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대표자 상여 두드려 맞으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5번은 제가 맨날 드는 사례 있어요. 재미도 없어, 이제. 기억하긴 좋아요. 자, 해보자. 뭐냐면, 자, 제가 나이가 50살이라고 가정. 50살 아닙니다. 가정. 50살이면 여러분들 동안대에 나가지. 자, 죄송해요. 가정. 알죠? 그리고 모태솔로입니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웃으면 안 돼. 알죠? 모태솔로 아니에요. 연애해봤다. 기간이 오래돼서, 기간 안 한 지 오래돼서 그렇지. 자, 보시. 모태솔로. 알죠? 그리고 전재산이 얼마냐면, 예, 300만 원 있어요. 눈물이 떨어지죠. 지금 눈물 떨어져야 돼, 여러분들. 알죠? 그리고 만년 대리예요. 많이 슬프죠? 내가 얘기하고 내가 너무 슬프다. 그죠? 많이 슬퍼야 돼, 여러분들. 지금 막 눈물이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근데 우리 회사하고 직원은 특수관계자 사이에 아니에요. 특수관계자에 아니에요. 특수관계자예요. 맞죠? 경제적으로 얽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근데 이번에 뭐가 들어왔냐면 선이 들어와서 선이 들어왔는데 제 신발장에는 다 슬리퍼밖에 없어. 구두가 없어. 양복도 없어. 다 추리닝이야. 알죠? 그래서 회사가 예, 김대리. 50살인데 좀 대리 비하 발언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50살 정도 됐으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상황을 최악으로 가져간 거예요.
아, 김대리, 어떻게, 너 50살에 결혼 좀 해야지. 근데 너 지금 옷차림하고 그게, 맞선 보러 가면 또 까일상이다. 해가지고, 야, 돈 빌려줄 테니, 돈 한 200만 원 빌려줄 테니까, 양복이랑, 신발 좀, 구두랑 좀 사서 신어. 그리고 소개팅 가서 좀 돈 좀 쓰고. 아셨죠? 그럼 이건 분명히 업무무관 대여금 맞죠? 직원한테 빌려준 거니까 또 특수관계자고요. 가지금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가지고 보면 불쌍한 너 또 때리는 거다. 알죠? 죄송해요. 여기 요거 설명한 거예요. 여기 직원에 대한 월정액 급여 범위 내에서 가불금. 50살 그래도 대리다라고 하도 50살 정도 됐으면 오래 근무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200만 원 넘겠지. 최저시급도 안 되잖아, 200만 원 안 되면. 그죠? 그거고요. 계속 동그라미 4번 할게요. 방금 했던 건 동그라미 4번의 오른쪽이고요. 지금 하는 건 동그라미 4번의 왼쪽이에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선에 성공했어요. 그냥 했다고 가정. 가정했어요. 가정. 가정해.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 근데 결혼식장이 요즘 또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결혼식장 잡을 돈이 없어. 눈물이 앞을 가리죠. 그래서 회사가 500만 원 빌려줬어. 알죠? 이것도 분명히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거 맞죠? 대여금이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그래서 여기 임원 안 돼요. 임원 안 됩니다.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대여액. 시험에는 직원이라고 안 주고요. 주로 직원이라고 안 주고 직급 줍니다. 직급. 맞죠? 부장님까지가 직원. 알죠? 그래서 나머지 사람 임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설명할게요. 동그라미 3번 설명. 자, 그래서 이제 결혼식까지 다 잘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자, 자녀를 이제 어디를 보내야 되냐? 어린이집을 보내야 돼요. 근데 어린이집 보낼 돈이 없어요. 계속 너무 슬프지 많이 계속. 그냥 가정해요, 여러분들. 이걸로 이따 좋아. 알죠? 돈이 없어. 그래서 회사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애를 지금 어린이집 보낼 돈이 없어요. 해가지고 200만 원 빌려준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여기 그래서 직원에 대한 또는 지금 자녀를 설명드린 거죠. 자녀에 대한 학자금 대여액. 알죠? 알죠? 자, 동그라미 5번 설명. 자, 간이 커진 거예요. 배 밖으로 나왔어. 제가 이제 간이 맨날 빌려주거든.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저 회사에 가가지고 저 집 살 돈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여태까지 100만 원 단위로 갔잖아요. 저 집 살 돈이 필요합니다. 저 9억만 빌려주시오. 요거는 과거에 문제 삼았습니다. 왜냐면 금액이 너무 커. 알죠? 근데 우리가 저번에 한번 했었지만 사택 제공에서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 중소기업의 직원만큼은 예외적으로 우리가 회사가 손해보고 우리가 낮은 이자율로 집 살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더라도 문제 안 삼는다라고 했죠. 그 말은 가지급금으로도 안 보겠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소기업 직원만. 알죠? 직원에 대한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획은 그 사택 제공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회사의 송금으로 본다라는 건 가지급금 안 보겠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출제 은근 많이 했으니까 그거 외우시고 동그라미 1번은 안 나왔고 얘는 소득세에서 할 거예요. 그렇죠? 무시. 됐죠? 자, 이제 끝났어요. 아이고, 끝. 자, 이제 입력하는 방법 설명하고 쉴게요.